군선 시내는 불과 몇 시간 만에 재난의 한가운데로 추락했습니다. 시간당 152mm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폭우가 쏟아지자 도로는 하천으로 변했고 차량들은 꼼짝없이 멈춰섰으며 시민들은 허리까지 차오르는 물을 헤치며 간신히 몸을 피해야 했습니다. 도심 풍경은 순식간에 재난 영화 속 장면처럼 바뀌었고 비명과 경적 소리 그리고 사이렌이 뒤엉키며 아수라장을 이루었습니다. 전북 전역에는 동시에 홍수특보가 발령되었고 산사태주의보까지 내려지면서 긴장감은 극도로 높아졌습니다. 작은 하천은 독을 넘겨 물이 범람했고 농경지는 하루아침에 호수로 변했습니다. 논밭을 지키던 농민들은 속수무책으로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폭우가 단순한 소나기가 아니라 정체전선과 고온 다습한 공기의 충돌로 발생한 초단기 집중호우라고 분석했지만 현장 시민들에게는 과학적 설명보다 눈앞의 참상이 더 절실했습니다. 군산 시내 지하차도난 순식간에 물에 잠기며 차량들이 막혔고 운전자들이 긴급 구조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일부 주택가는 배수시설이 감당하지 못해 집안까지 물이 들이닥쳤고 가전제품과 생활용품이 물살에 휩쓸려 나갔습니다. 소방과 경찰은 밤새 걸려온 구조요청 전화를 감당하지 못했고 구급차와 펌프차가 쉴 새 없이 움직였지만 불어난 물의 위세는 사람의 힘으로 제어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전주, 익산, 정읍, 남원 등 전북 주요 도시에서도 피해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실제 산사태가 발생해 농가를 덮쳤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공포 속에 긴급 대피해야 했고 지방도로는 토사 유출로 통행이 전면 차단되었습니다. 출근길 시민과 차량은 도로에 고립되었으며 화물차와 버스 역시 꼼짝없이 멈춰섰습니다. 학교와 공공기관은 긴급 휴업과 조기 귀가를 결정했고 어린이집 학부모들은 아이를 안고 물살을 헤치며 귀가하는 아찔한 순간을 겪어야 했습니다. 시장과 상가 역시 침수로 영업을 중단했고 상인들은 물에 젖어가는 물건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평범했던 가을 초입의 하루가 순식간에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는 재난으로 뒤바뀐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폭우가 단순히 군산의 국지적 사건이 아니라 한반도를 위협할 기후 재난의 전조라고 경고합니다. 과거에는 태풍 때나 볼 수 있었던 시간당 100mm 이상의 폭우가 이제는 9월 초순에도 발생하고 있으며 그 빈도와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산지가 많은 전북 지역 특성상 산사태와 홍수가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은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 속도가 너무 늦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SNS에는 실시간으로 침수된 도심 영상과 사진이 쏟아졌고 누군가는 물에 잠긴 차량 위에서 구조를 기다리며 휴대전화 불빛을 흔들었으며 또 다른 이는 집안에 고립된 채 창문을 통해 손을 내밀어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밤중에도 사이렌은 멈추지 않았고 군산의 거리는 끓는 물소리와 절규로 뒤덮였습니다. 기상당국은 앞으로도 국지성 집중호우가 이어질 수 있다며 주민들에게 외출 자제를 당부했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갈 곳을 잃었습니다. 체육관과 학교 강당은 임시 대피소로 운영되었으나 한정된 공간에 모여든 주민들은 불안과 피로 속에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전기와 수도가 끊긴 집으로 언제 돌아갈 수 있을지는 기약조차 없습니다. 이번 군산 폭우는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기후위기가 불러온 경고음이자 앞으로 닥쳐올 재난의 서막이었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이번 군산 폭우를 단순한 기상이변이 아니라 지구온난화가 불러온 구조적 재난의 신호로 해석합니다. 최근 한반도 주변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2도 이상 높아지면서 대기 중 수증기 함유량이 급격히 늘었고 이는 곧 폭우의 직접적인 연료가 되었습니다. 뜨거워진 공기가 더 많은 수분을 머금을수록 구름은 더욱 거대해지고 그 결과 태풍이 오지 않아도 태풍에 맞먹는 수준의 집중호우가 쏟아질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실제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반도가 이미 아열대 기후권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여름철 평균 기온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가을 초입에도 열대야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7월과 8월에 집중되던 장마와 폭우가 이제는 9월, 심지어 10월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농업과 생활 전반이 심각한 혼란에 빠지고 있으며 특히 전북 지역은 서해안과 내륙 산지가 맞닿아 있어 피해가 집중되는 구조적 취약성을 안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유입된 수증기가 산맥을 타고 상승하며 대형 비구름을 만들어내고 이 과정에서 강수량은 단시간에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군산이 가장 극단적인 수치를 기록한 이유도 바로 이 지형적 조건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은 우연이 아닌 장기적 기후 패턴의 변화라는 점에서 불안을 더합니다. 지난 10년간 국내 기상 데이터를 분석하면 시간당 50mm 이상의 폭우는 1980년대에 비해 3배 이상 늘었고 시간당 100mm가 넘는 극한호우는 최근 거의 매년 보고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과거 30년 혹은 50년에 한 번 나타나던 기록적 폭우가 이제는 3년 주기로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는 배수시설이나 방제 시스템이 전혀 대응할 수 없는 수준이며 사회 전반이 마비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이번 군산 폭우는 사회 경제 전반을 무너뜨리는 재앙으로 번졌습니다. 도로는 강으로 변해 수천 대의 차량이 물에 잠겼고 보험사에는 단 하루 만에 수만 건의 사고가 접수되었습니다. 호남고속도로 일부 구간은 토사 유임으로 전면 통제되었고 국도와 지방도 역시 곳곳에서 끊겼으며 철도마저 침수로 지연과 운행 중단이 속출했습니다. 물류가 마비되자 신선식품 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졌고 시장 상인들은 냉장고 전원 차단으로 하루 만에 수백만 원어치 식재료를 폐기해야 했습니다. 산업단지 역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군산 자연묘역 지각 일부 공장은 지하층이 침수되며 설비가 파손되며 전자부품과 기계설비 산업은 단 몇 시간 만에 생산 라인이 멈췄습니다. 이는 해외 납품 지연으로 이어져 국제거래에도 파급 효과를 미쳤습니다. 농업 피해는 더 치명적이었습니다. 수확을 앞둔 벼는 논이 호수로 변해 뿌리째 쓰러졌고 비닐하우스는 물에 잠기거나 찢겨 농민들의 노력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전북이 곡창지대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피해는 단순한 경제 손실을 넘어 농가 생계 자체를 위협하는 타격이었습니다. 주민들의 삶도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지하, 반지하 주택은 순식간에 물이 차올라 탈출하지 못하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고 일부 주민들은 창문을 깨고 간신히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노약자는 거동이 불편해 구조가 늦어지면서 더 큰 위험에 노출됐습니다. 임시 대피소로 마련된 체육관과 학교 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차 가족 단위로 눕기도 어렵고 아이들의 울음과 주민들의 한숨이 밤새 이뤄졌습니다. 위생과 식준환, 의료 공백은 재난의 또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인력을 투입했지만 폭우의 속도와 범위는 대응 역량을 초과했습니다. 주민들은 하천 정비와 배수펌프 설치가 왜 미흡했느냐며 분노했고 매번 반복되는 대피소 생활에 깊은 피로감을 호소했습니다. 특히 군산 주민들은 불과 몇 년 전에도 태풍과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어 이번 사태에 더욱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물론 현장에는 연대와 위로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소방관들이 물살을 헤치며 주민을 업어 대피시키는 장면, 자원봉사자들이 빵과 생수를 나누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주민들은 여전히 국가와 사회로부터 버려졌다는 깊은 상실감을 토로했습니다. 이번 군산 폭우는 단순한 자연현상을 넘어 우리가 얼마나 취약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것은 이변이 아니라 예고된 미래라며 더 잦아들 극단적 기후재난 앞에서 한국 사회가 이제는 근본적인 대비체계를 다시 세워야 할 때라고. 군산과 전북을 덮친 폭우가 전국적인 이슈로 번지자 중앙정부는 서둘러 대응에 나섰다. 대통령은 새벽 긴급 지시를 내려 인명구조를 최우선으로 하라고 강조했지만 이미 군산 현장에서는 수많은 시민들이 고립되어 구조 요청을 하고 있었고 행정력은 한계에 부딪혀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위기 경보 단계를 격상시키고 군병력을 투입했으나 현장에서는 늦장 대응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주민들은 폭우가 시작되기 전 이미 기상청이 시간당 100mm 이상 비가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도 왜 미리 도로 통제와 주민 대피가 이루어지지 않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언론은 연일 군산 침수 현장을 생중계하며 무방비 상태에 놓인 도시의 참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생존자들은 카메라 앞에서 구조가 오기까지 몇 시간을 물속에서 떨며 기다려야 했는지 울분을 더했고 상인들은 쓸려 내려간 가게와 상품을 보여주며 모든 것이 순식간에 사라졌다고 호소했다. 주요 방송사들은 군산을 두고 또다시 반복된 인재라며 재난 대응 시스템의 허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여론은 들끓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정부가 매번 똑같은 매뉴얼을 읽듯 대응한다는 냉소와 함께
이제는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같은 피해가 반복될 것이라는 절망적인 글들이 쏟아졌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번 폭우를 두고 기후재난 시대에 걸맞은 방제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으면 한국 사회 전체가 위험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고, 또 다른 이들은 정치권이 보여준 구호성 발언과 보여주기식 현장 방문을 조롱했다. 정치권 역시 빠르게 움직였다. 여야 의원들이 군산을 찾아 피해 현장을 둘러보며 주민들을 위로했지만 곧 책임 공방이 시작되었다. 여당은 이번 폭우가 전례 없는 기후위기 상황임을 강조하며 정부가 긴급 예산을 투입해 피해 복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고, 야당은 근본적인 인프라 개선을 게을리한 결과라며 정부의 무능을 질타했다. 국회에서는 재난관리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왜 매년 반복되는 침수 피해가 줄어들지 않는지에 대한 책임 추궁이 이어졌다. 그러나 정작 피해 주민들에게는 이런 정치적 공방이 공허한 메아리로 들릴 뿐이었다. 사람들은 하루하루 무너진 삶을 수습해야 했고, 아이들을 먹이고 잠재울 안전한 공간을 찾는 일이 더 절실했다. 군산 시민들 사이에서는 재난 때마다 보여주기식으로 현장을 방문하고 사진만 찍고 돌아가는 정치인들에 대한 냉소가 깊어졌으며, 언론 역시 이런 현상을 비판적으로 다루며 국민적 피로감을 부추겼다. 사회적 불신은 점점 확산되었다. 정부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피해 집계 수치가 실제보다 축소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보험사 역시 피해 규모가 워낙 커 보상 절차를 지연하거나 축소하려 한다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결국 이번 폭우는 단순히 기후재난을 넘어 한국 사회가 가진 구조적 문제, 즉 불신과 분열을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었다. 시민들은 물살이 가신 후에도 더 큰 회의감과 분노 속에 살아야 했고, 앞으로 다가올 가을 태풍과 겨울 한파에 대한 두려움은 더욱 짙어졌다. 군산 폭우는 단지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가 재난 앞에서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집단적 시험대가 되고 있었다. 폭우가 지나간 뒤에도 군산과 전북의 하늘은 여전히 불안정했다. 기상청은 향후 며칠간 국지성 소나기와 돌발성 집중호우가 반복될 수 있다며 추가 피해에 대비할 것을 강력히 경고했다. 정체전선이 완전히 물러가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따뜻한 남풍이 유입되면 시간당 50mm 이상의 비가 순식간에 쏟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땅은 물을 흠뻑 머금은 상태라 조금의 비에도 산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크고, 하천과 저수지는 여전히 수위가 높아 범람 우려가 남아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가장 큰 위협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입을 모은다. 2차 피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침수된 주택과 상가에서는 곰팡이와 세균이 번식하고 있고, 위생이 열악한 대피소에서는 독감과 장염 같은 전염병이 집단 발생할 수 있다. 군산의 거리는 여전히 악취와 오물로 가득하다. 폭우가 지나간 자리에 쌓인 쓰레기와 오염물은 시민들의 불안을 더욱 키우고 있으며, 쥐와 해충이 들끓으면서 위생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 교통 인프라 역시 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토사로 막힌 도로는 복구까지 수주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침수된 철도선로와 전기시설 역시 안전점검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제한적 운행에 머물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한 물류체질은 지역경제 전반에 연쇄적인 충격을 주고 있으며 시민들의 일상 회복은 쉽지 않아 보인다. 기상학자들은 이번 군산 사태를 단순한 호우가 아니라 기후재난으로 규정한다.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은 한반도의 계절 구도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으며 비의 강도와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게 만든다. 앞으로 가을 태풍이 연이어 북상할 가능성이 크고, 겨울철 한파와 폭설까지 겹칠 경우 사회가 감당해야 할 리스크는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라는 경고다. 결국 우리는 더 이상 예전처럼 사계절의 뚜렷한 변화를 기대할 수 없고, 극단적 기후에 맞선 새로운 생존 전략을 고민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군산의 사례는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언제든 반복될 수 있는 미래라고 단언한다. 방제시설과 하천 정비를 지금보다 2~3배는 강화하지 않으면 군산과 같은 피해가 전국 곳곳에서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시민 개개인도 스스로를 지킬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재난은 더 이상 TV 속 뉴스가 아닌 우리 집 앞마당에서 언제든 벌어질 수 있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시간당 152mm라는 기록적 폭우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눈물로 새겨진 비극이었다. 이번 사태는 한국 사회 전체에 던져진 냉혹한 경고음이며, 이를 외면한다면 다음 재난은 훨씬 더 거세게 다가올 것이다. 한편 오늘 아침 서울과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은 흐린 한열로 하루를 열었다. 햇살은 구름 뒤로 가려졌고, 높은 습도 탓에 기온이 24에서 25도 선에 머물러도 답답한 무더위가 느껴진다. 강원 영동과 동해안에는 여전히 일부 소나기가 남아있어 오전 내내 습도가 높게 유지될 전망이며,
갑작스러운 빗방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충청과 전라 지역, 특히 군산이 속한 전북 역시 흐림이 이어지고 있다. 군산의 현재 기온은 24도 안팎에 습도는 75%에 달해 체감 불쾌지수가 높다. 대구 경북 내륙은 흐린 가운데 더운 공기가 머물며 25에서 26도까지 오르는 곳도 관측되고 있다. 반면 남해안과 제주도는 구름은 많지만 뚜렷한 빗 소식은 크지 않다. 전국적으로 오늘은 흐림과 높은 습도가 주를 이루겠고 폭우보다는 간헐적이고 약한 비나 축축한 안개 같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기온은 대체로 온화하나 습도로 인한 답답함이 동반될 것으로 보인다.